인증의 대가니 피해 대가니 이런 얘기를 왜 붙이냐? 라고 그들이 오히려 대한민국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정아TV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최근에 많이 방문해주시는 외국인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제가 한국인 피살 적용 문제에 대해서 올린 그 영상에 이어서 김정은이가 지금 사과문이라고 지금 내놨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제목에 올렸습니다. 엄연하게 사과문이 아니라 통지문입니다. 왜 그게 통지문인지 그 전문을 제가 오늘 낭독해 드리고 그에 대한 분석 3가지로 나눠서 제가 더 추가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에 9시에 올린 그 영상은 어제 오전에 촬영한 영상이고 사과문이 오후 북한의 통지문이 오후 2시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영상이 이미 제작이 돼서 영상이 한참 업데이트 하는데 지금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정말 사과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다른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사과문이 아니라 통지문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을 지금 낭독해 드리면서 왜 이것이 사과문이 아니라 통지문으로 나왔는지, 왜 이 통지문을 한국 언론들에서 사과문이라고 방송을 하는지, 그 이유는 진짜로 정말 이해도 안 되지만 왜 이것을 제가 사과문이 아니라 통지문이라고 말하는지를 그 전문을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입니다. 김정은 사과문이 아닌 통지문을 보냈다. 주도권을 뺏긴 대한민국 청와대. 먼저 이 통지문 전문을 올린 언론사는 한겨레입니다. 전문,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 조선노동당 통지문. 여기서는 분명히 통지문이라 했습니다. 근데 왜 언론들이 사과문이라고 나왔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사과문이라는 소리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지금 어제 9월 25일 오후 2시 23분경에 한겨레에도 이 기사를 올렸습니다. 북측이 보내온 전문입니다. 청와대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릉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영해에 기피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 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릉반도 앞 우리 측 연안 부유물을 타고 북측 연안 부유물을 탔답니다. 불법 침입자에게 80m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머부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정장이 그 함정을 책임지기가 아닙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군무의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 거리는 40 내지 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 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부유물을 태웠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을 인지해서 소각을 했다는 것으로 지금 이들이 해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사건 정황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귀축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의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우리 청와대 측에서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 북한에 어떠한 해명도 요청을 안 했다고 지금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 경계 감시 군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때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축의 정확한 리해를 바랍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선전부 2020년 9월 25일. 저만이 오해인가요? 분명합니다. 이 앞부분에서 청와대가 지금 발표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귀축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의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어특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의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전문을 봤을 때에는 이거는 사과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에 대한 내용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원래 북한이 이런 전문을 보낼 때 김정은에 대한 요 내용은 제일 첫 부분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이 통지문 맨 위에. 그런데 이것이 맨 아래 가 있다? 누군가가 나중에 첨부한 것이 아닌가, 형식적으로.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문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 문제를 여기에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김정은은 철저하게 사과문이 아닌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진심 어린 사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통지문을 또 발송한 곳입니다. 김정은 이름으로 직접 온 게 아닙니다. 북한의 통일선전부, 대남 전략을 전담하고 있는 통일선전부, 남남 발등을 조성하고 남파 공작원을 투입하는 통일선전부가 보낸 통지문입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우회도 통지문입니다. 유감을 표현한다고 했지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김정은이 아니라 통일선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김정은이 직접적인 사과는 분명히 없었다는 것.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거죠. 통일부, 북한 통일선전부의 원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일선전부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김여정이가 당 지도부, 선전부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는 김정은이가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통일선전부의 이러한 통지문이 김여정의 작품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에서 벌어진 총격의 가장 최고 지도자, 최고 지휘자, 최고 명령권자는 분명히 김정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사건의 결정을 김여정이가 중간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내렸다. 만약 그러한 추정을 했을 때 앞으로 이런 사건은
계속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남북연락공동사무소를 폭파시킨 것도, 그러면 이번에 한국인 피격 사살도 정말 김여정이 작품이다 하면 정말 정치 경험이 어린 김여정이라는 시한폭탄이겠죠? 그 시한폭탄이 앞으로 이런 사태를 계속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김정은의 직접 발언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통지문을 다 보다시피 김정은의 발언은 맨 밑에 아래에 있습니다. 원래 북한이 하려면 김정은의 그런 최고 지도자의 발언은 맨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맨 위에 거짓 마지막에 억지로 쓸어 맞춘 듯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고 보낸 명칭도 분명히 김정은이 아니라 통일선전부라고 그들이 밝혔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국제사회나 지금 한국 언론들도 사과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철저하게 북한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통지문 내용을 보십시오. 북한의 진행 절차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라는 식의 해명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통지문이지 절대 사과문은 아니었다. 이것은 그 진행 절차를 하면서도 그들이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어디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민국에 유감을 표한다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니들이 우리한테 요청도 안 하면서 무슨 근거로? 야, 여기에다가 뭐 무슨 응징의 대가니 피해 대가니 이런 얘기를 왜 붙이냐? 라고 그들이 오히려 대한민국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과문입니까? 국제사회 비난을 고려한 북한의 양면 전술의 철저한 지금까지 보여준 관례이지 이것은 사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정일 때에도 국제사회의 그런 비난, 국제사회의 그런 시선을 은지해서 그들이 인권이라는 문제를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들이 하도 나와서 국제사회 인권을 주장하니까. 그런데 태호 공사님 그 책에도 분명히 실려 있습니다. 핵을 완성하기 위해서 발을 맞춰주는 척 하자. 그들의 양면 전술입니다.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때에 이어서 지금 김정은까지도 북한 오랫동안 양면 전술을 써왔습니다. 그러한 양면 전술에 제대로 놀아나고 있죠. 미안하다는 문구의 진실. 그 진실이 정말로 김정은이가 진짜 말엔 미안하다라는 문구를 썼다면 이 미안하다는 문구의 진실을 우리는 또 하나의 다른 분석으로 우리는 파헤칠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북한 내부 사정이 그만큼 심각하다. 외부가 인식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그 안에 내부 사정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미안하다라는 단어 하나로 한국 민심과 국제사회를 달래보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양면 전술을 말려들지 말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사과문이 아닌 통지문이라는 걸 저렇게 발표한 것을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오버하듯이 사과문을 보냈다. 유감의 뜻을 표현했다. 본인들이 듣기 좋은 단어만 거기다 언급을 한 거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의 북한을 규탄한 성명이 이제라도 다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입장도 분명히 다시 해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청와대가 이 통지문의 전문을 가지고 국민에게 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청와대는 주도권을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실종자 발견했을 때 골드타임 6시간이라는 그 시간 안에 현 정부가 북한에게 빠른 조치를 요구했다면 이 사건의 주도권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면서 이미 주도권은 북한에 다 뺏겼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정말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온 세계가 지켜보는데 현 정부는 이거에 대한 발표, 이거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행보, 북한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 분단 70년 동안 저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양면 전술, 미안하다는 단어 한마디 누가 강제로 뜯어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어 하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이 반드시 지켜지는 그러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